네, 4월 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노력으로 123일째 되는 날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금 불토 그나마 좀 편안한 주말을 보낸 지난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주말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활기차게 한 주를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는 현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친명좌장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이신 정성호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진짜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고생하셨고요.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무슨 고생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갖고 대통령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상기업 내란 사태를 만들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걸 저지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래도 온 국민이 주말 사이에 호프집이 오랜만에 만석이었다. 그리고 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다. 주말 사이에 뉴스를 종합하니까 한동안 없었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풍경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의원님께서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올해 들어갔고요. 예. 설 연휴 때도 지역에도 거의 못 다녔었고 지난 주말 토요일 또 일요일 해갖고 처음으로 지역의 당원들하고 가까운 분들하고 처음으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 당원들도 윤석열 탄핵 파면 보고 나서 광화문 집회에 많이 참석했던 당원들 중심으로 해갖고 회식하자고 했더니 한 7, 80명이 모였어요. 많은 분들 모여갖고 대화 나누고 앞으로 꼭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런 기리를 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오랜만에 편안한 주말을 보내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법률가시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문도 한번 차분히 쭉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역시 최종 결론에 들어가면서 문영배 헌법재판관 권한대 소장 권한대행이었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저는 헌법 1조를 평상시 늘 얘기 많이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헌법 1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오만방자했던 대통령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 공부를 다시 이번에 제대로 하게 했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역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천광한 칼럼 보니까 제목이 결국 법기술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을 잡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6개월간의 그 과정을 보면 끝까지 야권을, 그러니까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파트너라고 생각을 안 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그냥 피기자에 불과했다. 이런 평가를 계속 시종일관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태도가 결국 본인 스스로 비극을 자초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대화 타협을 해야 된다. 또 정치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야권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거거든요. 이게 같이 함께 의회를 통해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제왕이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결말이 그리고 어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본인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검찰은 내가 의도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의지대로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야권을 갖다 배제 대상으로 삼고 제1야당의 당대표 또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체포 구금해갖고 결국 구속 기소하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정치 목표를 삼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사실 이제 지금부터 아마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 첫 단초가 오늘 중앙일보를 통해서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말 충격인데 그 총선 결과가 조금 그 출구조사 결과를 일찍 알게 된 대통령실 참모가 그 총선 결과가 야권의 이제 완승으로 끝났다라는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더니 경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럴 리가 없다. 당장 방송을 막아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하면은 생각나는 키워드가 경로. 그러니까 늘 그 최혜병 저 순직 사건에서도 우리가 생각나는 게 경로설, VIP 경로설, 경로 이거였는데 총선이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 방송을 막아라. 그게 이미 그 전부터 이 부정선거론에 그 완전 사로잡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 대통령 선거도 0.73%로 겨우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수 국민들이 본인을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0.73% 진 것도 사실 한 10% 가까이 이길 줄 알았는데 0.73% 진 것도 그것도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방송을 막으라고 하는 그 표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을 갖다 본인이 그때까지 충분히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통제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막으라고 하지. 가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송을 막으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건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고 그 무리수를 두고 물론 탄핵 가서 4대4로 살아나긴 했지만은 또 언론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행태들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방심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의 단초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식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뭐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방송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입으로 입만 열면 자유, 뭐 자유민주주의, 뭐 취임사를 비롯해서 뭐 8.15 경축사 취임저태만 하더라도 한 번의 자유를 뭐 35번, 38번씩 외쳤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유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분이다. 이런 게 좀 확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파면 이후에 승복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본인이 또 다른 입장을 통해서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청년들한테 그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여정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119 법원 폭동과 지금까지 있었던 123일간의 여정을 위대한 역사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뭐 거부하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현재의 성취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피땀을 이루어진 거겠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국가고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이런 평가를 받던 대한민국을 거의 뭐 제3세계 후진국처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죠. 당연히 그 반성과 사과 없다는 것은 승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승복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재기를 노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더 조직화하고 본인이 그 중심에 서갖고서 그렇게 나가겠다는 뭐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요. 정말 그냥 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냥 윤석열 씨라고 그런 얘기 듣기도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승복 메시지 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좌절하지 마라.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라.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거는 또 다른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내란 세력이 미래가 밝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본인의 내란죄가 형사재판이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 4월 14일부터 시작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남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죄들은 그냥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든요. 예. 그 직권남용이라든가 또는 뭐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했던 네. 사건이라든가 또는 명태균 씨 관련 그렇죠. 사건들 물론 거기에 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다 관여되지만은 예. 또 최상병 예. 의혹을 갖다가 또 네. 덮은 예. 그런 뭐 직권남용 사건 같은 예. 경우도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하면은 뭐 그들을 자기를 지지했던 탄핵 반대 세력들을 조직화하고 이끌어 갖고서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사면 받아야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의도하는 거겠죠. 예. 그러나 그건 본인의 희망일 뿐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의 가치 또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씨의 그 희망대로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관저에서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주말 사이에도 나경원 의원만 별도로 불러가지고 차담을 1시간 했습니다. 뭐 그간 뭐 고생했다, 뭐 노고를 치하했다 이렇게 한 줄 정도 나왔는데 1시간짜리 내용치고는 매우 빈약하다.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왜 혼자만 나경원 딱 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일단 지난 그 탄핵 국면에서 예. 뭐 김남윤이라는 말이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김기현, 뭐 나경원, 윤상현 세 분이 가장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탄핵 반대 앞장섰는데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위로 격려도 있을 것이고 저는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갖고 전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부른다고 해서 거기 쪼로록 달려가는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당대표 나갔는데 그냥 예, 뭐 연판장 돌리게 해갖고 주저앉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아무리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서 파면당한 네. 그런 대통령이 부른다고 저로 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이 네. 단 한 분도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반성이나 사과나 승복의 의사표시도 없는데 네. 본인 그 나경원 의원도 결국 거기에 동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이 그 가장 그래도 뭐 인지도도 높고 네. 뭐 그랬기 때문에 또 그분에게 어쨌든 뭐 뭔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힘을 실어주려고 한 게 아니었던가 또 거기에 혹해 갖고 간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로 나경원을 지목한 걸로 보인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좀 뭔가 힘을 실어주려고 한 게 아닌가. 한 게 아닌가. 네네. 예.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 이번 파면 선고가 나오자마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신동욱 대변인이 바로 입장을 바꿔서 거의 승복하지 않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의총에서도 오히려 그 김상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 탓을 하면서 탈당해라 이런 직접적인 요구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수로 지금의 지도부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없어져야 될 정당이죠. 국힘은 없어져야 될 사실은 없어져야 될 정당인데 예.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어쨌든 국민의힘도 예. 또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고 예.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예. 국민의힘 선출된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절차적으로 뭐 정당 예산 청구를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예. 자칭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수의 가치 핵심 뭐겠습니까? 헌법 질서의 유지입니다. 그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법치주의예요. 네. 이걸 완전히 무시했던 대통령을 옹호하고 예. 또 대통령이 그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탄핵에 반대한다 그러면 존재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겁니다. 예. 그들에게 희망은 없죠. 예. 그러나 그들이 남아갖고 예. 계속 국민들을 그렇게 선동한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이 체제에서 소위 그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이 손잡고 같이 대선 캠페인을 하는 후보로 지금 대선 뛰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예, 지금 그 사실상 본인이 주연 배우가 돼서 대선을 뛰겠다 이런 정도의 선언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이 철저히 처절하게 평가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나마 뭐 예.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당시 집권당으로서 예.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전 의원이었던 김웅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후보를 내서도 안 되는 정당이에요. 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져야 될 정당이 예. 지금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서 다시 뭐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 그 전제는 그 이후에 윤석열을 사면하겠다. 이거면 다른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에게 어떠한 조언을 했습니까? 아무런 역할도 못했어요. 일부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찍소리도 못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정당이 다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준엄한 심판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에 맞춰갖고 민주당도 또 책임 있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의원만 하더라도 지금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빠루 전사 나경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검찰권을 쥐고 사실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종의 이제 저희가 이제 캐비넷이라고 언론에서는 부르는데 일종의 캐비넷 정치를 하면서 이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바른 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의협 갈등이 있었을 때 아니되옵니다라고 했던 이관섭 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두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해임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반대하거나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싹 다 제거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닌가. 국민의힘은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지난 3년 동안 정당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 조금 전에 뭐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이었습니다. 한호섭, 그래도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바로 뭐 제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정말 뛰어난 법 기술자들 앞세워갖고 국회의원들 약점 잡고 뭐 이렇게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러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내란의 숙이 아니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보내줬습니까? 심우정이 내보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심우정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뭐 특별한 그런 제가 보기엔 뭐 경력이나 경륜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는 것 때문에 총장 시켰고 그가 그 역할을 충실하고 있거든요. 전 그런 검찰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검찰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혜택받은 그의 직계 라인이라고 하지만 다수의 또 양심이 있는 또 양식이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런 것들을 제정신 차리고 나라 정상화하는데 검찰도 좀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 같으면 사실은 뭐 연판장도 돌고 뭐 소위 이프로스의 글도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딱 한 포인트는 시간을 계산해서 풀어주었던 지규현 판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만 몇 명 좀 목소리가 있었고 그러면 다시 날로 계산합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다시 조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이제 검찰 내부에서 건강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떻게 이 정도로 무너졌는지 정말 좀 놀랍습니다. 저도 뭐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도 하면서 법조의 상황들을 지켜봤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다음에 소수의 그 윤석열 대통령 직계 법기술자들만 남아있고 그냥 다수의 말 없는 검사들 그냥 거기 그냥 따라가는 그런 행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거 정말 물론 당연히 뭐 검찰 개혁이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요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내란에 대한 완벽한 종식인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헌을 제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게 헌법이 잘못돼 갖고 그렇게 된 거냐? 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87년에 만드는 헌법이 좀 부족한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그 권한을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 권한을 갖다 무제한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다 대부분의 공감하고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지금 관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저 불법 점거.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거기 계신데도 시간도 안 주고요. 그냥 바로 그 다음날 개방하겠다. 그러면 대통령 나오셔갖고 호텔에서 한 4시간인가 머물다 갔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텔에서 한 4시간 정도 계시다가 아침에 거기 나오셨고 인사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자가 무도한 사람이 무도한 자가 지금은 며칠째 지금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법 점거죠 사실. 대통령이 아닌 자가 국가 공공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으면서 뭐 만찬하고 지금 뭐 여당 의원들 여당이 아니죠. 전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대고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저는 거기다가 뭐 마지막으로 보수 유튜브들 불러서 만찬까지 하는지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란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사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사실 이 내란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1차적 책임이 있고 그걸 방임하고 그 위에 조력한 협력한 국민의힘도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거기 또 1대1 당사자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지금 개헌특위를 말씀하시는데 개헌특위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주장할 거예요. 여당 야당일 경우에는 여당이 입장 생각해갖고 여당이 소수라도 여야 동수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회 의석 비율을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가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미 뭐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하면은 이미 글로 모든 게 이게 블랙홀이 돼갖고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정치권의 모든 일들이. 그래서 뭐 취지와 이런 거 공감하지만 과연 이게 적기인지 그리고 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중요한 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물리적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투표로부터 역산해 갖고 18일 그 이전에 2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따져보면 제가 4월 26일 안에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된다고. 4월 26일 전에. 네네. 그럼 시간이 얼마나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개헌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그게 주고받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단 원포인트 한다고 하더라도 뭐 4년 중임만 한다고 됐을 때 그럼 4년 중임 됐을 때 그게 3년으로 임기 단축하고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는 분이 3년만 하고 말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플러스 4년 할 수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다 쏠려버린다는 거예요. 내란 종식이 문제 우선인데 프레임이 전환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왜 그러면 우원식 의장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위중한 순간에 개헌을 꺼내셨을까요? 아니 저는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던 건 알고 있고 워낙 이 개헌 국면에서 죄송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연하게 차분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또 주도하셨고 그 후에 안정된 모습을 보셔갖고 국민한테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여야 지도부와 뭐 이재명 대표와도 소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지도부와의 여야 정당 간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탄핵을 만들어낸 그다음에 탄핵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낸 이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개헌보다는 개헌도 중요한 문제지만 어쨌든 이 내란 상황들을 종결하고 뭐 흔한 말로 내란 잔당들 좀 정리하고 내란의 잔불도 정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여야 지도부하고 이미 논의한 결과다라고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우원식 의장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워낙 가까우셔서 좀. 뭐 정확한 입장은 제가 아직 뭐 대화를 안 나봐서 모르겠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평소 생각은 대선 후보가 되신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향후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겠다 그런 로드맵 그 일정을 좀 발표하고 근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들 이런 걸 얘기할 생각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포인트로 이제 권력구조 개편만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문제 이게 헌법에 명토바가 있어가지고 검찰이 마치 무슨 그
일반직 행정공무원들과 다르게 상당히 무슨 특수계급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권을 행사해온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다중다기한 개헌의 이슈들이 있어서 이걸 하려면 상당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은식 의장 같은 경우는 1차로 권력 구조만 부분 다루고 2차로 또 내년 지방선거 때 다시 국민투표할 걸 목표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차, 2차 나눠서. 그런데 저는 뭐 그 권력 구조 개편 문제만 해도 그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렇죠. 단지 임기만 그 4년으로 해갖고 중임하자고 하는 이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야 결국은 그 임기 단축이 일단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하지 않게 되면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맞출 수가 있는데 5년 임기 채우고 임기 단축한다면 대통령 선거와 같이 맞추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맞춘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권력 분립이라든가 상호 견제 균형이 원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평가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 행정 권력을 뽑는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기 5년 채우고서 그 다음 저 지방선거에 대통령 선거를 맞춰야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야가 아니죠. 각 정당의 주자들 그다음에 각 정당의 지도부가 그런 거에 대한 싸움으로 지세울 거고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호재죠. 국힘에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내란 책임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걸 깨뜨려야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책임이다라고 하고 우리는 개헌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제히 이제 그 보수 언론들 뭐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일제히 환영 입장을 좀 내세우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특위가 뜨느냐 안 뜨느냐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마 거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라고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내란의 종식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데 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우정, 그 다음에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이 세 사람의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쟁점인데 지난 금요일에 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목 탄핵 간다고 했었는데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대통령이 좀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미국발 경제 위기가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우리 뭐 무역이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지금 바로 탄핵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또 여론의 추이도 보고 또 최상목 그 부총리 관련해서는 미국 국채를 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경제 책임을 맡고 그렇습니다. 있는 분이 대한민국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져야 이득을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미국 국채를 매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조사해보자. 법사위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법사위로 좀 일단 넘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 위법한 행위가 덮어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법사위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직권 조사 같은 게 가능합니까? 조사 뭐 증인 신문도 할 수 있고요. 똑같이 청문회 하듯이 조사할 수가 있니다 국정조사 같은 컨셉의 법사위 차원의 조사.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조사. 청문회. 이거를 먼저 해보자. 그러니까 그럼 일종의 최상목 청문회를 조만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야 5당이 공히 그 탄핵소추안을 발의는 한 거죠. 하기로 했었죠. 근데 그것도 지금 홀딩된 상태에. 지금 중요한 게 최상목 부총리하고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사유의 핵심은
그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결됐습니다. 예. 대통령한테 임명해달라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에 관련해 갖고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그렇습니다. 위헌이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1차 탄핵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번 최상무 부총리 탄핵 문제도 그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같은 사유 아니겠습니까? 네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전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마용주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해 갖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이와 청문회 다 마쳤어요. 아직도 임명이 안 됐습니다. 적격이라고 의견 냈습니다.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위헌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대법관 한 분이 안 계시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대법원에서도 빨리 임명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어겨갖고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지금 헌법 질서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탄핵 그 결정 이후에 파면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국정안정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안정의 시작은 뭡니까? 안정의 시작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 안 지켜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사달이 난 거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법 지키는 시작은 뭐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총리 부총리가 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빨리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빨리 임명해서 그 위헌 위법한 상태를 벗어나면은 국회에서도 탄핵 얘기는 좀 잦아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다. 상황이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분이 뭐 지금 여당 내에서 지금 뭐 대선 주자라고까지 지금 얘기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좀 그런데 그분의 뭐 국정 경험이나 이런 게 뭐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한다면은 그 여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임명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영입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빨리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빨리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대선 레이스 이제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